오늘 그 웨이트 스페이스 제너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채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웨이트 스페이스 제너레이션이라는 주제는 웨이트 스페이스 러닝이라는 큰 연구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연구의 관점이랑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 스페이스 러닝의 관점을 먼저 비교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가 이제 많이 접하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이미지나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좀 모달리티를 그냥 데이터로 다뤄가지고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웨이트 스페이스 러닝은 그 모델 웨이트 자체를 좀 데이터로 다루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뭐 연구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놓는 펑션으로만 연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웨이트 자체를 단지 그냥 옵티마이즈를 해야 될 베리어블로만 취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뭐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모델 웨이트를 이제 뭐 그냥 어떠한 방식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모델 웨이트 하나를 옵티마이즈를 해가지고 이제 완성된 결과가 모델 웨이트 딱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웨이트 스페이스 러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모델 파라미터 자체를 분석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웨이트 자체를 연구하고 좀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대상으로 보는 게 웨이트 스페이스 러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 정석적인 분류는 아니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스페이스 언더스탠딩, 웨이트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는 웨이트 스페이스 제너레이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웨이트 스페이스 언더스탠딩은 모델 웨이트 자체의 어떤 지오메트리나 시메트리나 아니면 뭐 통계적인 특성을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 스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뭐 인베딩이라든지 리트리벌 아니면 비헤이비어 프리딕션을 할 때 그러한 태스크를 수행할 모달리티로 이제 모델 웨이트를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스페이스 제너레이션은 생성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델 파라미터를 잘 생성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분야이고, 뭐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모델 멀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기법 자체는 다르지만 어쨌든 모델 웨이트 자체를 생성하는 게 목표다라는 특징이 있는 웨이트 스페이스 제너레이션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이트 스페이스 러닝의 연구들이 예시를 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제 모델 웨이트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냥 로테이션이나 플리핑이나 컬러 지터링 같은 간단한 변형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뭐 어그멘테이션을 뭐 거의 항상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모델 웨이트 스페이스 러닝에서는 모델 웨이트 자체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할까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냥 픽셀 간의 공간적인 관계성도 있고 뭐 의미적인 관계성도 딱 보이는데, 모델 웨이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들의 그냥 집합인 거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인풋을 받고 아웃풋을 내는 그런 펑션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어그멘테이션 잘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멀징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좀 파인 튜닝이 된 모델이 있을 때 그 능력이 그냥 각 모델에 각기 다 독립적으로 퍼져 있는 건데, 이제 웨이트 스페이스 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오퍼레이션, 그냥 뭐 더하기를 한다거나 빼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모델 웨이트에 여러 모델의 능력을 합쳐서 멀티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하는 뭐 모델 멀징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좀 어플리케이션적인 그림인데, 이제 디퓨전 모델을 이 이미지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런 특정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런 금발의 여자에 대한 이미지만 생성하게 이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 시키고,
또 다른 거는 뭐 이런 수염 있는 남자에 대한 뭐 이미지만 생성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모델 학습을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들이 존재하는 웨이트 스페이스를 이 웨이트들이 이렇게 점으로써 이렇게 채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점 하나가 그냥 이 모델 웨이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뭐 PCA를 한다거나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 이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은 모델의 특성을 에디트해 가지고 뭐 금발 여자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던 모델을 금발 남자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에디트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모델 웨이 제너레이션의 약간 시초격인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이트 스페이스 제너레이션에 대한 논문 몇 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그 각기 논문들의 구체적인 메소드나 뭐 성능이 얼마나 올랐다 이런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이 주제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연구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자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트레이닝 하거나 인프런스 하거나 이밸류에이션 하는 파이프라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목표는 성능이 높은 모델 웨이트를 생성하자가 이제 웨이트 스페이스 제너레이션의 목표가 되겠고, 그래서 인풋으로는 디퓨전 모델의 관점에서는 이제 랜덤 노이즈가 될 거고, 옵셔널하게 이제 뭐 그 모델 웨이트에 대한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지를 컨디셔널로 준다든지 이런 옵셔널하게 컨디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모델 웨이트를 내놓는 게 공통적이고, 그래서 모델로 웨이트 스페이스나 웨이트에 대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동작하는 생성 모델들이 이제 모델이 되고, 트레이닝 데이터로는 모델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모델 웨이트 자체를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논문별로 다양하지만 뭐 오토 인코더로 뭐 리컨스트럭션 록스를 사용한다든지, 디퓨전 모델이라면 디노이징 노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할 때 거의 다 공통적으로 일단 그 모델 생성된 모델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그 모델이 웨이트가 얼마나 잘 생성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웨이트 디스턴스라든지 디스트리뷰션이나 뭐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좀 보여주면서 분석을 주로 하면서 메소드가 좋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Hyper Representations as Generative Models라는 뉴립스 2022년 논문인데, 이게 이제 디퓨전 모델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단 모델 웨이 제너레이션의 파이프라인을 잘 보여주는 논문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모델 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모델 웨이트가 데이터인 뭐 데이터셋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모델 웨이트 데이터셋에 대한 인트린식하고 뭐 익스트린식한 프로퍼티를 잘 학습을 하는, 포착을 하는 그 뭐 레프레젠테이션은 그냥 이제 하이퍼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전 연구들에서 이 하이퍼 레프레젠테이션을 오토 인코더로 잘 학습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잘 학습한 거를 이제 모델 웨이트를 생성하는데 사용하자 이렇게 확장한 연구가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이퍼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게 이제 오토 인코더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건 뭐 구체적인 메소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쨌든 하이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한 다음에 VA처럼 다시 학습된 거에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 한 다음에 디코더를 태워가지고 모델 웨이트를 샘플링 한다는 파이프라인을 가지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VA랑 매우 비슷한데 그냥 모델 웨이트에 대한 VA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생성된 모델들에 대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모델 웨이트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디테일이지만 파인 튜닝과 트랜스퍼 러닝에 적용을 한 그런 논문이고요. 그래서 테이블로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게 뉴럴 네트워크 디퓨전이라고 2024년 논문인데,
디퓨전 모델도 뉴럴 네트워크 그 성능이 좋은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미지에 대해서 뭐 포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노이즈를 점점 끼워서 노이즈로 보내고, 리버스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이 노이즈를 조금씩 벗겨 나가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과정을 띠게 되는데, 그것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 모델 웨이트가 된 그냥 연구다. 그래서 모델 웨이트에 대한 디퓨전 모델, 네, 말 그대로 그 자체고요. 그래서 트레인을 할 때 여기도 이제 아까 하이퍼 레프레젠테이션 이 논문과 비슷합니다. 트레인 할 때 이제 파라미터 오토인코더와 파라미터 제너레이션 하는 디퓨전 모델, 이렇게 두 가지를 트레인을 하는데, 파라미터 오토인코더에 대해서는 이제 인코더가 파라미터 뭐 어떤 모델 파라미터로부터 레프레젠테이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도록 트레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토 인코더의 디코더는 다시 그 레이턴트를 모델 웨이트로 리컨스트럭트 하도록 트레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오토 인코더 그 자체고요. 그리고 디퓨전 모델은 이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랜덤 노이즈로부터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도록 트레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때 이렇게 두 가지를 학습을 시켜놓고, 인퍼런스 할 때는 디퓨전 모델과 그 오토인코더의 디코더를 떼가지고 모델 파라미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노이즈를 샘플링,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 샘플링 하는 거 보통의 디퓨전 모델과 뭐 똑같고, 그리고 이제 그 랜덤 노이즈로부터 디퓨전 모델이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기서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디코더에 넣으면 이제 모델 웨이트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델 웨이트 성능도 하이 퍼포밍한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냥 인퍼런스 때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구들이랑 다 비슷한데 모달리티가 웨이트인 것만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논문에서도 뭐 성능이랑 분석을 해줄 때에도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모델 웨이트에 대한 성능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여줬고, 뭐 논문에서 좀 더 디테일로 어블레이션 하거나 어떤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서 논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텍스트 투 웨이트라고 2025년 좀 비교적 최근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 연구들처럼 모델 웨이트 생성하는 뭐 거는 유망하지만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 웨이트를 생성을 할 때 이 텍스트 디스크립션으로 나는 어떤 뭐 클래시파이어가 갖고 싶어, 클래시파이어를 원해, 이렇게 텍스트 디스크립션으로 주면은 그 모델이 이 텍스트에 맞는 모델 웨이트를 생성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디스크립션의 컨디션이 되어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웨이트를 생성하는 그런 방법론이고, 이제 바로 뒤에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텍스추얼 시멘틱, 이런 텍스트에 대한 시멘틱과 웨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연결을 함으로써 이걸 가능하게 한 그런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뭐 모델 웨이트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이건 디테일이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냥 플래튼을 시킨다, 뭐 그 정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션, 아까 앞에 그림에 있었던 나는 어떤 뭐 클래시파이어를 원한다, 이런 거를 텍스트로 넣어주게 되면 이제 클립 인코더가 받아가지고 태스크에 대한 임베딩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디퓨전 모델이 이 모델 웨이트에 대한 정보와 태스크 임베딩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모델 웨이트로 디노이징 하는 과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 웨이트가 들어왔을 때 뭐 잘 동작하던 실제 모델 웨이트를 따라 하도록 디노이징이 되도록 그 분포를 학습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태스크에 대한 임베딩도 같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태스크에
태스크에 대한 텍스트 뭐 공간과 이 모델 웨이트 공간에 대한 연결성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그 모델 웨이트에 대한 분포를 배웠기 때문에 안 좋은 모델 웨이트가 들어오면 이제 이 웨이트에 대해서 이넨스먼트를 할 수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텍스트로 나는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원한다 이렇게 넣어줬을 때 그에 맞는 웨이트에 대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클래시파이어 원하고 또 다른 뭐 나 어떤 클래시파이어 원한다 이런 두 가지에 대한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줬을 때 그거를 합쳐서 그 두 가지 능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웨이트를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웨이트 퓨전을 텍스트로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줌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한계점은 있는 게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 그냥 클래시파이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넣을 수 있는 텍스트도 논문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 템플릿에 맞춰서 좀 넣어야 되는 것 같아서 한계점은 있지만, 이제 뭐 클립처럼 텍스트 스페이스와 이미지 스페이스를 연결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텍스트 스페이스와 모델 웨이트 스페이스를 연결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포함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냥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성능을 통해서 모델 웨이트가 얼마나 잘 생성되었냐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델 웨이트에 대해서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어떻게 더 좋아지냐 이런 걸 이제 흥미롭게 분석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논문들은 막 엄청 최신 논문들은 아닌데 이 이후에 이제 25년도나 26년도에 나온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웨이트 스페이스 러닝과 웨이트 스페이스 제너레이션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봤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리미테이션이자 리미테이션이기 때문에 퓨처 워크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점들을 좀 적어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 보통 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웨이트에 대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로 이용을 해서 웨이트로 복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디코더가 특정 아키텍처의 웨이트로 복원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키텍처에 좀 종속이 되어 있다라는 게 리미테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디코더에 대해서 좀 더 일반화를 해가지고 이 똑같은 레이턴트인데 어떤 아키텍처로 디코딩 할 수도 있고 어떤 아키텍처로 이제 디코딩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디코더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아키텍처 어그노스틱하게, 그러니까 아키텍처에 종속되지 않고 모델 웨이트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제가 앞에서 이제 계속 모델 이렇게 테이블을 보여주면서 그냥 간접적으로 평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웨이트 그 자체의 퀄리티를 직접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최종 태스크의 성능으로서 모델 웨이트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델 웨이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웨이트 스페이스 제너레이션은 생성 대상 자체가 모델 웨이트인 거고, 그 웨이트 분포의 뭐 구조적인 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은 잘 해놨지만 하나의 매트릭으로 딱 이만큼 점수가 나왔다 이런 지표는 아직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지표를 만드는 게 좀 매우 어렵고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모델 웨이트 생성을 이제 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모델 웨이트 간의 시밀러리티를 재는 뭐 매트릭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모델 웨이트 생성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한계점을 지적한 논문도 있는데, 이 Generative Modeling of Weights, Generalization or Memorization이라는
2025년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웨이트를 생성을 하는 게 진짜 잘 생성을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메모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잘 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이 뭐 생성을 잘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생성을 진짜 잘 했던 게 아니라 메모라이제이션을 했던 거다. 그래서 뭐 그냥 복제된 모델 웨이트를 만들어낸다든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던 모델들을 그냥 인터폴레이션한 값이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문제점을 보여준 연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델 웨이트에 노이즈를 그냥 더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델 웨이트 여러 개를 그냥 앙상블 해가지고 또 하나의 모델 웨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건데 그걸 이제 베이스라인을 했을 때 그거보다 모델 생성하는 게 졌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간단한 베이스라인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문제를 지적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미테이션과 후속 연구 방향이 많지만 리미테이션이 많지만 그게 이제 후속 연구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진짜 마지막에 메모라이제이션인 것 같다는 논문처럼 뭔가 저도 딱 들었을 때 엄청 어려울 것 같았던 게, 만약에 뭐 사실 어떤 매핑이잖아요. 인풋에 있는 어떤 웨이트에 대한 디스크립션만 가지고 그 웨이트 숫자들을 매핑하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 실제로 그 매핑이 존재를 해야지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그게 잘 정의된 문제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이게 저게 생성하는 게 딱 들었을 때는 말이 되나 싶었는데 된다니까 되나 보다 했는데 또 저런 분석이 있는 거 보면은 저게 진짜 아직 좀 덜 제대로 된 정의가 됐고, 중간에 레이턴트 생성하고 웨이스 생성하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좀 더 좀 정교하게 될 부분 많은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뭔가 모델 웨이트 자체가 일단 아키텍처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델 웨이트가 조금 달라도 사실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보면 같은 기능을 했던 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연구가 이제 이 논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그냥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막 모델을 엄청 여러 가지를 트레인을 해놓고 그 모델 웨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막 모델 에디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델을 샘플링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능하게 하다는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은 모델 웨이트를 풀 파인 튜닝을 한 게 아니라 좀 로라로 파인 튜닝을 하고 로라로 파인 튜닝 한 다음에 그 모델 웨이트들에 대해서 또 PCA를 적용해가지고 사실상 그 표현이 되는 모델 웨이트 차원이 1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웨이트 실제 차원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숫자를 1000개로만 줄여가지고 그 숫자들의 내에서만 움직여서 이제 잘 된다라는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모델 웨이트가 존재하는 차원이 엄청 고차원이니까 그 모든 차원에 막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좀 저차원의 매니폴드를 고려하면서 모델 웨이트를 생성하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막 그냥 이미지 생성, 물론 이미지 생성도 어렵지만 그냥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그냥 데이터 모달리티를 웨이트로 바꿔서 바로 잘 될 것 같진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논문들을 찾아봤던 단계고 막 직접적으로 막 돌려보고 이랬던 건 아니라서 실제로 해보면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방금 시현님 말씀 듣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 아키텍처가 다르거나 뭐 다르게 학습을 해도 뭔가 레프레젠테이션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만약에 모델 레이어가 24개가 있으면 24개에 대한 레이어마다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그 레프레젠턴 사이에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하이라키도 될 것 같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건 없나요? 이게 아니 그 웨이로 레이턴트 생성하고 웨이트를 바로 생성하는 거 말고 네. 어떤 중간에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고 뭔가 그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그런 건가? 아예 모델 인풋이 정의가 안 돼서 그건 안 되나? 근데 뭐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웨이트를 생성하는 논문을 뭐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는 못 봤는데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웨이트에 대해서 다루면 레프레젠테이션을 항상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있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되게 신기하네요. 네. 디멘셔널리티가 진짜 너무 크니까 또 그리고 막 레이어별로 또 막 스케일이랑 베리언스도 다르고 한데 이제 다 통일적으로 취급하면 안 되니까 그런 복잡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 더 없으시면 또 있는데 네.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질문나요? 없으신 것 제가 이어서 하면은 네. 그 보통 이런 도메인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떤 바이어스 같은 게 생기잖아요. 연구자에 대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막 적용해가지고 논문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웨이스페이스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서 도메인 놀리지 같은 게 있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 게 있나? 어떤 아키텍처적으로 접근해서 좀 아키텍처를 바꾼다든지 하는 웨이스 제너레이션에 대한 인덕티브 바이어스 같은 게 좀 논문에 나타나나 궁금해가지고. 인덕티브 바이어스? 뭔가 저 그 뭐 VA나 디퓨전도 그냥 딴 데 쓰던 거 그대로 쓴 거잖아요. 네. 인덕티브 바이어스? 그러니까 약간 모델 웨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아키텍처가 있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뭐 그런 거. 사실 저도 잘 모르겠긴 근데 그런 게 뭔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스크잖아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태스크에 모델 학습시키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그 텍스트를 보고 웨이트 하나를 사실 작성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도메인 놀리지가 좀 쓰이기도 힘든 태스크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델 머징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각 머징 할 때 각 다른 태스크에 이제 학습을 시키고 뭐 금발 생성하는 거, 흑발 생성하는 거 학습시키고 이제 머징을 하는 거죠. 금발? 뭐 금발 이미지 생성하는 애 따로 학습시키고. 네. 그런 뭐 사실 모델 머징은 이제 생성 태스크를 다루기보다는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나 뭐 LLM 분류 태스크 이 정도 다루긴. 그렇게 했을 때 네. 이제 각 태스크마다 학습된 모델을 이제 머징을 하는 건데 그냥 하나의 모델을 각각의 태스크 전부 학습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 트레이닝 하듯이. 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모델의 특징 같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특징 그냥 같은 차이. 그런가? 일단 성능 측면에서 모델 머징이 더 떨어질 거예요. 네. 뭐 당연히 멀티태스크 러닝 한 거보다 그냥 이제 모델 웨이트 머징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디테일이긴 하지만 웨이트끼리 인터피어런스 막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능이 점점 하락이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머징 연구들이 막 태스크 벡터란 이게 이제 가장 처음 뭐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막 개별 파인 튜닝 된 성능들보다 실제 다 머징을 한 다음에 제 성능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 개선을 해 나가면서 점점 성능들이 개선이 되는데 그 개별 파인 튠 성능을 아직 못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능이 떨어진다.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머징이 의미가 있는 게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허깅 페이스에 올라온 모델 웨이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키텍처가 똑같은 것들이 특히 LLM 분야에서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실용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막 저희가 그런 엄청 큰 모델을 또 한 번에 다 트레인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이제 모델 머징이 강점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